유족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이걸 꼭 혼자 계실 때 열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가 건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얀 봉투를 앞에 두고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두려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비로소 그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성호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면도기로 턱수염을 밀고 제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오늘 나갔다 올게.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니,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 남편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다는 것, 돌아올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는 것, 저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박성호 씨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합니다.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다만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만은 선명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근경색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위로 말씀 전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갈 거였어?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딸 주인은 제 옆에서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잘 찍지 않았으니까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사진첩은 안진뱅이 책상 서랍 속에 딱 한 권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참 성실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다들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우를 얼마나 알았을까? 나는 또 얼마나 알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을 거의 가릴 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꼭 혼자 계실 때 열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방금 그 여자 누구예요? 모르겠다. 뭘 줬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재훈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아버지의 비밀을? 그날 밤 빈소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와 주인은 각자 피곤에 지쳐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손이 봉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뜯지 못했습니다. 만약 안에 끔찍한 내용이 있다면? 만약 성우가 나를 배신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7년. 그 긴 세월 동안 성우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남편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이라고만 했습니다.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았습니다. 서랍을 뒤적이다가 제가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조용하고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지? 왜 편지를 주고 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연구차 뒤를 따라가며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성우야,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내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니? 화장이 끝나고 남편의 유골은 작은 함에 담겼습니다. 재훈이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주인은 또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4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 성우와 제가 신혼 때부터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남편만의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주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희 며칠 더 있다 갈게요. 아니야, 너 일 있잖니. 가봐. 하지만, 됐어. 혼자 있고 싶다. 재훈이와 주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죽었냐고, 왜 혼자 가버렸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아직 봉인이 뜯기지 않았습니다. 열어야 할까? 손이 또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편지 열지 마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왜? 좋은 내용일 리 없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요즘 이상했잖아요. 맨날 밖에 나가고 전화도 몰래 받고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거라는 증거라도 있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엄마한테 상처만 될 것 같아요. 재훈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의심하고 있어. 아버지를, 그리고 그 여자를. 반면 주희는 달랐습니다. 엄마, 열어봐야 돼요. 주희야,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요.
진실이 뭐든 간에 만약 끔찍한 내용이라면 그럼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엄마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주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은 걸까? 성우의 비밀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먼저 이런 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서미정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아니, 박성호 선생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어머님만을 생각하셨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봉한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내에게 절대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부디 선생님을 원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이너스 서미정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 선생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우가 나 몰래 누군가를 알고 지냈다고? 그것도 오래전부터?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멈추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색감. 아마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성호, 그리고 어린아이 둘. 한 명은 남자아이, 한 명은 여자아이. 둘 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지? 왜 성우가 이런 사진을 찍은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성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사진을 들여다보고 머릿속이 온통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성우와는 어떤 관계지? 그리고 그 여자 서미정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걷는 꿈. 그 옆에는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리쳐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성호야. 잠에서 깼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어쩌면 다른 여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는데, 아니야, 편지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편지 내용을.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또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 배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문 위에 작은 간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려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대해서 봐야 하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확대했습니다. 간판 글씨가 조금 보였습니다. 마음, 무슨 마음? 더 확대했지만 나머지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희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어젯밤에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걱정됐어요. 미안하다. 잠들었었나 봐. 혹시 그 편지 열어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열어봤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복잡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아직은 안 돼. 왜요?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주희야, 엄마 혼자 좀 있게 해줘.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 주희야. 하지만 이건 내가 먼저 알아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나갔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왼쪽 골목, 큰 도로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성우는 그곳에서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우는 여기서 뭘 했을까?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다시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공원 끝자락에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동네 소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자회 안내,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그 중 하나, 희망 고아원 후원자 모집. 고아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설마, 게시물에는 고아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 고아원 마이너스 서울시 은평구.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간판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마음. 아니, 희망이었습니다. 흐릿해서 마음처럼 보였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가 고아원?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희망 고아원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디자인의 웹사이트였습니다.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 후원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며 이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호가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어? 후원 기간도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성호는 이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알아야 해. 진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망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은평구 끝자락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작은 운동장에는 녹슨 철봉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진 속 그곳이야. 문 위에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희망 고아원.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원장입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실은 제가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이곳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박성우라고.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박성우 선생님. 어머, 부인이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어머, 이럴 수가.
선생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원장은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벽에 걸린 액자 몇 개, 간소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원장은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원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매달 후원금 보내주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시고 저는 몰랐습니다. 네, 남편이 이곳을 후원한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부인분께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처음 이곳을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알면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조용히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걱정한다고 생각한 거지? 원장님 혹시 서미정이라는 분 아세요?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정 씨요? 당연히 알죠. 여기서 오래 봉사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남편하고는 어떤 관계였나요? 관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생님께서 후원하시는 걸 미정 씨가 중간에서 도와주셨어요. 후원금 전달이나 아이들 상황 보고 같은 거요. 그럼 자주 만났겠네요?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셨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20년 동안 혹시 그분 연락처 아시나요? 미정 씨요? 잠깐만요. 원장은 책상 서랍을 뒤적이더니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10-. 저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왜 미정 씨를 그분이 장례식에 왔었거든요. 편지를 주고 갔는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미정 씨도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혹시 그분이 여기 올 때가 있나요? 요즘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원래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는데 최근 몇 달은 바쁘신가 봐요. 그럼 제가 직접 연락해 봐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미정 씨한테 물어보시면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고아원을 나오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10명쯤 되었을까요? 모두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01이 패스. 잠깐만. 내가 먼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우가 도왔구나. 문득 사진 속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그 두 아이도 이곳 아이들이었을까? 다시 원장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일단 서미정을 만나보자. 그 사람이라면 더 자세히 알 거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미정. 전화를 해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만약 만나서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서미정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성호의 아내입니다. 상대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가 좋으세요? 지금 당장이요.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미정이 정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곧 그 여자를 보게 되는구나. 성우와 20년 동안 연락하며 지낸 여자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떠나서요. 그리고 편지를. 괜찮아요. 그것보다 묻고 싶은 게 많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죠? 미정이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오빠 아이들이에요. 오빠? 네. 제 친오빠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 2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였죠. 오빠는 거기서 격리로 일했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죠. 회장님께서 최대한 버티려고 하셨지만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때 성우가 사업 실패했던 때구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오빠도 직장을 잃었어요. 그것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회사 돈을 잘못 관리한 게 드러났어요. 횡령은 아니었지만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그게 부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빠는 그 책임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처자식이었죠. 올케 언니와 아이 둘. 그 사진 속 아이들이에요. 미정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올케 언니는 오빠가 떠난 충격으로 정신을 놓으셨어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셨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맡으려고 했지만 당시 저도 20대 초반이었고 형편이 어려웠어요. 결국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그걸 아신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동안 회장님은 그 아이들을 후원하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학비를 대주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니, 졸업하고도 대학 갈 수 있게 장학금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오빠 아들은 지금 회사원이에요. 딸은 간호사고요. 둘 다 잘 자랐어요. 회장님 덕분에.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평생 은인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우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사업 실패로 직원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 직원의 아이들을 돕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겠지. 우리도 당시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어머님,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편지를 주고 간 거죠? 직접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전화하셨어요. 당신이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머님께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성우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던 건가요? 가슴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출이 잦았구나. 병원에 다녀왔던 거야. 하지만 끝까지 어머님께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거야. 어머님, 회장님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서 더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요. 과거의 일로 어머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회장님을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성우야. 카페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성우.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평생 책임감으로 살아온 사람.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그 가족을 20년 동안 돌본 사람. 그러면서도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다 짊어진 사람.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미안해야 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짊어질 수 있었잖아.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희망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과일과 과자를 한가득 사들고 갔습니다.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네. 아이들한테 줄 게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원장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손님 오셨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와, 과일이다. 과자도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우가 도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이들. 나는 박성우 아저씨 아내예요. 박성우 아저씨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말하는 거야? 응,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맨날 오시면 사탕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데 요즘 안 오셔서 궁금했어요.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하나? 원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나라요? 응. 그래서 할머니께서 대신 오신 거야.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아이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올게. 자주 올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가야겠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날수록 그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화냈습니다.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드릴게요.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때 떡볶이 사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래서 성우가 이 일을 계속했구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성우가 떠난 빈자리가 여전히 컸지만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미정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어머님, 미정 씨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미정과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이들 덕분에.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 오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미정 씨는 요즘 바쁘세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회사 일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회장님 이야기 더 듣고 싶으세요? 네. 회장님께서 아이들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미정은 성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우가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조용히 베풀었던 선행들. 회장님은 아이들 생일을 다 기억하셨어요.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오시고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아프면 밤늦게라도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원장님 혼자 힘들까봐 늘 함께 가셨죠. 그랬구나.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오셔서 아이들을 웃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성우,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머님, 회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나한테? 네. 내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그때 화내지 않고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를 그렇게 믿었어? 어머님, 화 안 나세요? 화? 왜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비밀을 숨겼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말하지 못한 거야.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보면 슬퍼질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 낡은 수첩, 펜 몇 자루, 그리고 봉투 하나. 하얀 봉투였습니다. 김정희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해. 이렇게 편지로 말하게 돼서 사실 당신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오래전에 사업을 실패했어. 그때 한 직원이 죽었어. 내 책임이었어. 그 직원의 아이들을 돕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우리 형편도 어려웠는데 당신이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미안해.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더 많이 웃게 해주지도 못했고, 여행도 많이 못 다녔고, 좋은 집도 마련해주지 못했어.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평생, 오직 당신만을.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묶는 모습,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저녁에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행복이었어. 고마워, 정희야.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줘서. 이제 나는 떠나지만 당신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웃으며 살아줘.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가끔 나를 생각해줘. 사랑해. 마이너스 성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 살았어? 남편은 평생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픔은 숨겼습니다.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구나. 저는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는 이해해. 당신을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약속할게.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으니까요. 고아원에 더 자주 갔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오늘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다들 절 이상하게 봐요. 고아원에 산다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이상한 게 아니야. 넌 특별한 거야. 특별해요? 응. 어려운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어느 날 재훈이와 주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많이 괜찮아졌어. 그 편지, 결국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고아원을 후원했던 일, 서미정과의 관계, 사진 속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까지. 재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응,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잖니. 주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래, 대단한 사람이었지. 엄마, 저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뭘? 고아원 아이들이요. 저희도 뭔가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함께 고아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주희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후원자 감사의 날입니다. 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성호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도와주셨대요. 제가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아이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야, 보이니? 아이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미정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시간 있으세요? 왜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아이들이 찾아오고 싶대요. 아이들이요? 네. 사진 속 그 두 아이들이요. 이제 다 어른이 됐죠.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어떠세요? 다음 날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민지예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박 선생님 소식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선생님은 저희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민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겨우 7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밥을 먹을 수 있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꿈을 꿀 수 있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민지는 간호사가 됐고요. 선생님이 바라셨던 대로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남편은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어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었고요. 그러니 고마워요. 우리 남편의 삶에 의미를 줘서. 민준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해줬던 말들, 함께했던 추억들, 소중한 순간들. 성우야, 당신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어. 당신은 영웅이야. 헤어지기 전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요? 선생님이 하시던 일이요. 저희도 이어가고 싶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른이 됐고 돈도 조금씩 벌고 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우가 시작한 일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재훈이와 주희, 그리고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제사를 지내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 빨리 지나갔지? 나 많이 변했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 고아원 아이들도 잘 지내. 민준이랑 민지도 자주 와서 도와줘. 우리 가족도 다 함께 돕고 있어. 당신이 시작한 일을.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 여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해.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게 남겨준 것들 덕분에. 고마워, 성우야. 사랑해. 다음 날 저는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귀여운 것들 보고 싶었어. 할머니, 오늘 뭐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뭐가 특별해요? 할아버지 기일이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고아원을 돕기 시작한 이유, 20년 동안 지켜온 약속,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셨어. 좋은 어른이 되길 바라셨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당연하지. 어떻게요? 열심히 살면 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돼. 그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선생님 될래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가르쳐 줄 거예요. 할머니, 저는 의사 될래요. 아픈 사람들 고쳐줄 거예요. 저는 경찰관이요.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우야, 보이니?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어. 당신 덕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본 석양. 남편과 함께 걷던 길.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고마워, 여보. 나와 함께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성우야.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아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건강은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넌 10년 전 제게 감사 인사를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머니 덕분이고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돕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 저희가 이어갈게요. 저는 청년을 꼭 안았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어. 이렇게 아름답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었어.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당신이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당신이 내게 남겨준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 나는 행복해. 정말이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당신일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남편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했고, 아이들을 살게 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그리고 세상을 대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진심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남편이 시작한 그 따뜻한 일들을 이어가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고 계신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감동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